눈물이 먼저 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재채기가 제일 먼저 나고요. 목이 붓거나 입술이 가렵거나 피부가 그냥 간지러울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야외 활동을 진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환절기일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러지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약품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도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 중에 하나라서 꽃놀이도 잘 못 나가요. 꽃가루가 알레르기 원일 때가 너무 많아서 환절기 때 조금 괴로운데 약품을 먹으면서까지 활동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보통은 일상생활에서는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웬만하면 창문 닫고 공기청정기로다가 최대한 환기같이 해주시고 환기는 최소화해주는 시즌이 바로 지금인 것 같고요. 물론 환기를 많이 하면 일반 사람들은 좋지만 알레르기 환자분들한테 되게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스크 착용하는 게 더 우선인 것 같고 혹시나 코 세척 같은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코 세척이 부작용도 전혀 없고 장기적으로 알레르기를 이제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생리염수를 코 안쪽으로다가 넣어가지고 비강을 씻어내는 건데 코에 이제 점막도 조금 촉촉해지고 그 안에 쌓여있던 노폐물이나 먼지 같은 것도 씻겨서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때는 가습기를 좀 틀어주시는 게 좋는데 한 40에서 50 정도로다가 이제 습도를 맞추어가지고 가습기 사용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꽃 알레르기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알레르기 원을 만나면 사람마다 좀 약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눈물이 먼저 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재채기가 제일 먼저 나고요. 목이 붓거나 입술이 가렵거나 피부가 그냥 간지러울 수도 있고요. 반응은 다 제각각인데 알레르기 반응은 어떻게 보면 다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 두 개로다가 특정 지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거 알레르기 반응 중에 하나인데 하면 그게 다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저는 알레르기랑 좀 반대로 약간 비염을 항상 달고 살거든요. 근데 왜 환절기 때 이제 유독 심해지는 거예요? 환절기 때는 이제 일교차가 일단 심하고 이제 건조한 정도도 밤낮이 조금 너무 다르고 특히 환절기가 유난히 좀 건조한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코 점막이 예민해지거나 건조해진 상태일 수도 있고 일교차가 심할 때는 면역력이 좀 떨어져서 그 부분도 이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 말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코 세척 제일 진짜 추천하는 방법이고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이 막 코 세척하는 거를 막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스스로 알레르기를 좀 적당히 피해 다니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이라든지 내가 좀 유난히 약한 계절 이럴 때는 너무 극한 환경에 나를 방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뭐 내가 오늘은 꼭 벚꽃 데이트를 가야겠다 이러면은 이제 한 알 정도 알레르기 약을 먹고 데이트에 임하시는 게 좋지요. 알레르기 약을 사러 가면은 보통 주시는 대로 받는데요. 이게 저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잖아요. 어떤 약을 사면 좋을까요? 보통은 약국에서 일반인 분들한테 권하는 거는 제2세대 항히스타민제나 제3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있는데 보통은 3세대가 조금 더 가격이 있기 때문에 흔하게는 4,000원, 3,000원 선에서 2세대 세티리즈 성분이라고 들어가 있는 흔히 많이 유명한 걸로는 지르텍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약들을 제일 많이 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로라타딘이라든지 팩소나딘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졸음이 덜 하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저 개인적 경험에는 알레르기 약은 다 졸립습니다. 2세대나 3세대로다가 갈수록 졸음 부작용을 조금 줄인 대신에 콧물은 없는데 코가 막힌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항히스타민제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오히려 이럴 때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로다가 약을 조금 바꿔주시면은 코가 막히는 증상은 조금 덜한데 좀 졸리긴 해요. 때에 따라서 1세대랑 2세대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약국에서 보통 알레르기 약을 추천해달라고 오시거나 알레르기 약 주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흔히 드리는 게 이런 이제 세트리즈 성분의 알레르기 알약이 제일 흔해요. 요거 말고 로라타닌이나 팩소나딘도 있는데 이게 아마 보통 제일 먼저 추천받으시는 걸 거예요. 요걸 먹었는데 콧물은 나지 않는데 코가 막히는 느낌이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1세대 항히스타민이 함유되어 있는 약품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 드시는 게 차라리 조금 졸립더라도 이제 생활하는데 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너무 간지러울 때는요. 요거는 이제 알레르기성 결막염용 약국에서 드릴 수 있는 약이에요. 요거는 알레르기 충혈했을 때 넣을 수 있는 안약인데 이제 요런 걸로다가 일단 응급처치를 해보시고 너무 이제 장기적으로 힘드시다면 먹는 약이랑 병행을 하시거나
되거나 이제 안과에 가셔서 조금 더 센 안약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꽃 알레르기 말고 봄철에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날이 좀 풀렸으니까 반려견들이나 이제 다른 동물들 데리고 많이 산책들 가실 텐데 지금부터가 다른 외부의 기생충들도 되게 많이 활동을 할 시기예요. 특히 강아지 같은 경우는 코로다가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산책하는 게 굉장한 활동이잖아요. 보통 풀가나 이제 뭐 인도의 끝자락 이런 데를 가게 되는데 풀이나 이런 흙먼지 이런데 진드기나 기생충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걔네들이 보통 한 30cm 정도 점프해서 이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반려견들 산책시킬 때 외부 기생충이나 진드기 같은 거 조금 유의하셔야 될 시즌이기도 합니다. 진드기들은 뭐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예방약도 있기는 있어요. 보통 이제 외출을 길게 하거나 오늘 조금 제대로 야외 활동을 하겠다 하면은 사람도 모기 기피제를 뿌리듯이 같은 아카라딘 성분으로다가 진드기 기피제를 이제 동물한테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진드기나 외부 기생충 예방약으로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먹는 심상사상충과 같이 이제 복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방은 한다고 하더라도 반려동물의 털에 진드기가 붙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촘촘한 빗으로다가 산책 뒤에 반려견들을 잘 이제 빗어주면서 육안으로다 진드기를 떼어내거나 이제 핀셋으로 제거를 하라 이런 말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그게 막 좀 덩치가 크거나 털이 길거나 이러면 좀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진드기를 죽이는 반려견용 혹은 반려묘용 이런 샴푸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샴푸를 사용해서 한두 번 씻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좀 악화가 되면은 사실 어떻게 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병원에 가서 직접 정밀 검사랑 이제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고양이 기생충 약인데요. 고양이들은 이제 먹는 약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발라주는 약 형태로다가 약이 나오게 되는데 고양이들 중에서도 아예 집안에만 있는 고양이도 있겠지만 좀 밖에 나가는 고양이도 있고 밖에 나가진 않지만 이제 창문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고양이들도 있을 거예요. 걔네들도 다 외부에서 이제 조금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거 함께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신들한테 맞는 약이 따로 있을 텐데 주의해서 먹어야 되는 분들이 따로 있을까요? 임산부나 아무래도 좀 어린 만 12살 이하의 아이들은 조금 주의해서 한 번씩 봐줘야 되긴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임산부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계절 아니고 원래 나 알레르기 철 아니었는데도 비염이 걸리거나 알레르기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임신 기간에 대한 어떤 특이성 때문에 그런 건데 임산부분들이 굳이 너무 힘들 때면은 이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약도 있어요. 페니라민이나 이제 세트리진 같은 그 성분의 약들은 보통 산부인과에서도 임산부한테 처방을 해주실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임산부다 보니까 먹는 사람도 조금 최대한 안 먹고 싶고 주는 사람도 좀 덜 주고 싶긴 한데 가능한 약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이제 털 알레르기나 먼지 알레르기가 많거든요. 하루에 몇 개를 먹어야 되는지 또 몇 개까지 먹어도 이게 내성이 안 생기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도 제 경험상 보면은 평상시엔 괜찮은데 왜 옷장 정리를 한다든지 창고에 잠깐 들어갔다 나올 때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막 개수로 카운팅을 하지 말고 그냥 마스크를 쓰고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갑작스럽게 확 알레르기 원과 내가 접촉을 하다 보면은 과민성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과한 환경이다 싶으면은 바로 대비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내성 같은 거 궁금해하거나 이제 질문 많으실 텐데 왜냐면 알레르기 환자분들은 알레르기에 이제 보통 낫지를 않고 계속 평생 가져가는 질환이잖아요. 근데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용량이 많고 매일매일 먹는 환자분들도 제일 많은 약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하게 알려진 거로는 거의 전 세계 탑2 이렇게 들 거예요. 복용을 함에 있어서는 너무 이제 심각한 부작용은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항히스타민제 자체가 콧물을 말리듯이 위장관에 있던 소화액도 말리고 피부도 좀 건조하게 만들 수 있고 졸릴 수 있어요.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내가 좀 예민하거나 그렇다면 좀 알약을 반으로 잘라서 드신다든지 좀 용량 조절을 할 필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약을 먹는 걸 좀 힘들어하는데 네. 이 알러지 약이 알약 같은 말고 다른 형태의 약들도 있을까요? 스프레이 타입도 있는데요. 스프레이 타입도 크게 환자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과 병원에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약국에서 보통 사야 되는 알레르기 스프레이 약 같은 경우는 사용 기간이 보통 일주일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일주일 갖고 조절이 안 된다. 매일매일 거의 한두 달 사야 된다 이럴 때는 병원에 차라리 내원을 하셔가지고 스테로이드 성분이 조금 들어가 있는 소염제 스프레이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호흡기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와서 스프레이 형태로 하면 될까요? 가능은 한데요. 만성적으로 가신 분들은 처방받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은 환절기 맞이해서 알레르기 예방할 수 있는 약과 응급처치할 수 있는 약, 진드기 예방안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준비하시면 조금 더 즐겁게 봄철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약속TV 이수진이었습니다.